독보적인 인터뷰,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김민석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시냐고 인사드리기가 좀 뭐한 요즘입니다만. 그렇죠. 네, 예, 네. 바로 몇 분 전이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이 소식 듣고 어떠신가요? 네, 참 불행한 일이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특히나 보수 세력 출신의 대통령들이 이렇게 계속 구속되는 것이 사실 국가 전체로 보면 예.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죠. 그 내란 사태를 극복하고 정리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으면서도 사실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이고 예. 또 저희 같이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도 참 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령이 2024년에 선포됐다는 건 그 전에 전두환 씨나 노태우 씨가 했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처벌이 가볍게 끝나버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반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란, 쿠데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원칙과 기준과 선례가 명확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범죄가 있어도 다시 또 이렇게 활개를 치고 또 활동하고 모든 어떤 편의를 다 누리면서 자기 삶을 다 이렇게 즐기고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진 어떤 불명확한 엄정하지 못한 이 징계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죠. 예. 제일 처음 아무도 믿지 않았을 때 비상계엄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이제 김민석 의원이셔가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체포와 그리고 헌재에서의 유gin을 넘는 심리 체제의 구성으로 큰 고비를 그러니까 내란을 수습하는 큰 고비를 한 고비는 이제 막 넘기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12월 3일 계엄 내란의 그날 시민들께서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 다음날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지 사실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오랜 동안 준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무장력이라든가 무력을 준비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상상할 수 없을 그런 일이 펼쳐질 수 있었는데 어쨌든 그날 시민들의 도움으로 막을 수 있었고요. 근데 일단 체포의 과정이 늦어져서 굉장히 더디고 또 국민들이 그걸 불편하셨는데 어쨌든 체포와 아마 구속영장도 집행이 이제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들을 이제 단죄하고 파면하고 정리하는 그런 과정으로 한편은 가고 그러면서도 내란의 상처가 너무 깊고 특히나 경제와 민생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강해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쪽으로 이제는 또 신속하게 힘을 모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국민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들께서도 한 시간도 마음 편히 계시지 못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의원님은 어떠셨습니까? 다 그랬습니다.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들 국민들께서 불면의 밤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제 주변에도 이렇게 자다가 깨서 새벽에 이렇게 상황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뉴스를 보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고 저희는 당연히 그랬습니다. 예. 의원님과 오늘 전화 인터뷰를 꼭 하고 싶었던 이유는 좀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고 싶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2년 6개월 정도 대한민국의 시계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국민들과 대한민국에 어떤 힘듦을 주고 간 건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전의 과정을 어떻게 보면은 잊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의 시계를 조금 더 그 직전으로 뒤로 돌려보면 이미
여러 가지 축적된 실정에 더해서 명태균 리스트까지 포함해서 이 거리에서 또 국민들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져 있었죠. 네. 사실은 이게 더 이상 참기 어렵다. 2년은 너무 길다. 3년은 너무 길다 하는 것들이 국민 감정과 정서의 공감대가 뭐 아주 광범하게 확산될 만큼 경제적인 실정, 외교적인 실정, 어떤 정치적인 그 폭정, 뭐 여러 가지가 너무나 누적돼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또 정치권과의 어떤 정상적인 정치 과정을 통해서 풀지 않고 폭력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시도, 기획된 음모가 오히려 스스로 이런 문제를 폭력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스스로의 명을 단축시켜 버린 그러한 자폭으로 끝나버린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난 2년 반은. 네. 어찌 보면 이제 우리에게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정말 큰 틀을 줬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길로만 안 가면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민주당은 그렇다면 이제 그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이 걸어온 시계를 되돌리기 위해서 어떤 일정들을 잡고 계십니까? 사실은 뭐 바로 이제 최근까지는 이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고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체포와 구속을 통해서 이 법의 심판을 받고 또 헌재의 파면에 이르는 과정까지가 안정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여전히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듯이 완전히 그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라든가 그런 것에 입각한 극단적인 어떤 선동 이런 것이 아직도 굉장히 광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긴장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대부분과 함께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격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는 그래도 거의 그러한 그 한편에서의 정리 과정의 한 고비를 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다른 면에서의 회복에 이제는 조금 더 역점을 둬서 방향을 이동하는 것을 시작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실제로 뭐 식당에 가보셔도 그렇고 모든 그 우리 생활이 그렇고 뭐 환율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대외 시장도 그렇고 경제에 있어서의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정치권도 그렇고 이 다들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이것을 살릴 것인가 하는데 주력을 해야 될 그 과제가 제일 큰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100%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 뭘 바라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9%고 더불어민주당은 36%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월 14일에서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결과로 밝혔는데 근데 이것에 주는 의미를 어떤 언론에서는 뭐 바뀌었다, 뒤집혔다라고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뭘 요구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조사의 기준이라든가 척도라든가 문항이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령 이 계엄 내란이 잘 됐다고 보느냐, 잘못됐다고 보느냐, 또는 헌재에서 파면을 해야 된다고 보느냐, 아니냐, 뭐 이런 등등에 있어서 보면 큰 틀에 있어서 이 현 사태의 성격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의 반등이라고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뭐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해석도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가령 어떤 경우에서는 보수 지지층이 조금 지나치게 많이 과표집됐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이후로 위기감을 느껴서
그것이 전체에 있어서의 찬반의 구도라기보다는 또 적극성과 위기감의 차이에 따른 결집도의 변화이다. 뭐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떠나서 어찌됐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겸허한 입장에서 그러한 변화를 바라보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어쨌든 사실상 이 정권의 그 축이 사실상 무너진 그러한 상태에서 국민들은 현재의 위기 상황을 해결해 나가고 정권을 바꿔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국회의 다수당이면서 향후에 어떤 유력한 어떤 국정을 책임질 수 있는 세력으로서의 민주당에 조금 더 냉정하게 균형감을 갖고 이제부터는 한번 이후의 위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잘 좀 확인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긴장감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해석하고 네. 저희도 지금까지 이제 달려온 과정을 한번 이렇게 점검하면서 재정비를 하는 그런 입장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그 여론조사 자체에 있어서의 그 반등 현상을 뭐 일시적으로 볼 것인가, 뭐 어떻게 볼 것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넘어서 더 저희들이 좀 가져야 할 어떤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근데 이 숫자를 놓고 36%가 지지율이라면 64%는 지지를 안 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큰 숫자는 놔두고 작은 숫자에 흥분을 해서 이런 수사기관이 불법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여전히 옹호하고 있다거나 이런 내용 입장차가 굉장히 큽니다. 국민의힘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앞으로 이 어려운 국가적인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더 조금 더 이렇게 국민의 뜻을 경청하면서 잘 풀어가라, 예. 더 잘해라 하는 어떤 그러한 균형감과 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바라보는 것과는 별도로 이것이 국민의힘이 사실상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 조치하지 않은 것이고 또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의 경제 무능이라든가 외교 실정 또는 어떤 정치적인 잘못 이런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지금 현재 세계의 민주 국가가 내란을 일으킨 세력을 계속해서 집권을 하라고 하면서 또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지지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그런 기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반성 없이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우기고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우기면 되겠지라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국민을 지금까지의 잘못에 더해서 너무 얕잡아 보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술한 나라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의 지지율은 지금의 여론조사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것을 직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이 아직도 통과가 되고 있지를 않아서 어떻습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다만 저희가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이 국회 내에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내란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 당하고 또 체포하고 구속까지가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변한 것처럼 이렇게 보시지만 사실은 여전히 민주당은 야당이고 그리고 전체의 어떤 어떤 권력 구도가 그대로 이렇게 놓여져 있고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임명된 이 권력 기관과 질서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선은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나머지 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그 법들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왔고 그 이후에 현재의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조차 사실은 최상목 대행이 당연히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해야 할 의무로서의 헌재 임명, 재판관의 임명 문제라든가 또는 상설
특검의 그 임명을 의뢰하는, 국회에 의뢰하는 이런 것 추천을 의뢰하는 것까지도 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사실은 일의 진전이 현재까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체포되고 구속까지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어쨌든 이 수사를 원만하고 통합적이고 신속하게 이렇게 진행시키고 마무리하려면 내란 특검을 우선 빨리 발족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여야 간의 협상을 하고 있고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이 내란 특검을 진짜로 하는 것보다는 지연시키거나 또는 거의 유명무실로 하려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대한의 협상을 통해서 필요하다면은 상당한 조정을 감수하고라도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거기에 우선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선전 선동협의 외환 유치 혐의는 빼겠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넣겠다는 입장이고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특검으로 조사를 해야 될 사안의 폭을 줄이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간을 줄이고 예. 또 지금 검사의 숫자를 5명 이하로 제한하려고 하고 해서 사실은 이게 이른바 특검이고 그러니까 거의 유명무실화하는 그런 어떤 면피 방탄 특검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너무 명백합니다. 네. 이런 식이라면은 그게 무슨 특검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도 특검법을 발의했다라는 그야말로 명분을 남기기 위한 것 정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지금까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유명무실한 특검을 한다는 것은 옳지도 않고 국민들께도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하여간 구체적으로 어떠한 최종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협상을 하고 있는 원내 지도부에서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아까 의총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논의한 것은 적어도 불가피한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특검 자체가 그야말로 깡통, 껍데기가 되는 그렇게 실질적인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도저히 우리가 감수할 수가 없다. 네. 그리고 이미 이 특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3자 특검 그러니까 추천 방식으로 큰 입장을 양보하고 전환하면서 정부 즉 법무부 측에서도 기존의 문제를 삼았던 어떤 법적인 시비는 사실상 해소되어 있다라고 이미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하고 정 국민의힘이 그냥 시간만 끌려 하는 어떤 그러한 의도다 하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저희들도 일정한 결단까지를 포함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오늘 당황스러운 얘기가 있어서 대통령께 거의 윤비어청과 같은 노래 가사를 개사해서 불렀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듣지는 않고 저도 기사를 네네.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정권 하에서 그렇게 저희를 당혹스럽고 어떻게 보면 민망하게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참 그렇습니다.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인터뷰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그동안 너무 마음고생들 많으셨고요. 걱정들 많으셨고 저희도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그러면서 더 마음도 무겁고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어쨌든 국민 여러분께서 또 이렇게 도와주신 덕분에 현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감을 갖고 이 한편으로는 이 내란을 정리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회복 또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원칙과 절제를 가지고 가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바른 줄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나아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김민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